안녕하세요. 저는 시스는 구현우라고 하고요. 가사를 쓸 때는 구태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홍대에 있는 비밀기지라는 곳이고요. 평소에는 어떤 이제 시 쓰기, 소설 쓰기, 뭐 드로잉, 뭐 가사 쓰기, 뭐 이런 다양한 워크숍들을 다른 작가분들을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여기 공간으로 해서 낭독회나 이런 다른 행사들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대에 있는 공간이라고 뭔가 딱 예술 문화 공간이다 할 만한 데가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장소로 가는 것보다 특히 홍대에 이런 공간을 마련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쉽진 않지만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공간을. 네. 일단 시를 접한 것은 모두가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교과서를 통해서 김소월 시인, 윤동유 시인 이런 시인들 것을 보는 게 일반적이겠죠. 저도 시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아무래도 그 학창 시절을 겪다 보면 그 작가의 의도, 답 이런 것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시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작가 현대시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받아들이기가 쉬워지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음악을 먼저 했어요. 밴드를 먼저 시작을 했어서 자작곡을 만들다가 이제 그런 경험이죠. 이제 고등학생 때 가사를 못 쓰겠는 거예요. 정말 단순하죠. 그래서 가사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음유시인이라는 단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시를 찾아볼까 하고 서점에 가서 아무 시집이나 들췄는데, 당시에 이제 문학과 지성사 시집이죠. 어떤 시집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너무 어려웠던 기억은 나는데, 어려운 와중에도 뭔가 이상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전혀 모르겠는 거죠. 이걸 말로 설명을 못 하겠어요. 이상한 매력이 있다 해서 이거를 따로 보다가, 그러니까 제가 가사를 쓰기 시작한 계기는 시 때문이 전혀 아니고요. 음악은 음악대로 따로 준비를 했고, 시는 시대로 이제 따로 그 매력에 빠진 케이스고요. 그러다가 이제 입시를 하면서 더 써보고 하다가 이제 한번 내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영감님은 주로 오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 오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대부분 일이 되다 보면은 쓰고 싶을 때 쓰고 싶지 않을 때 상관없이 써야만 할 때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힘을 믿습니다. 마감의 힘. 네, 마감이 주어지면은 어떻게든 사람은 하게 되어 있고, 마감 없이 그냥 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일부러 마감 시간을 줘봐요. 그냥 혼자 쓸 때도. 왜냐면 타임 리미트가 있으면 이제 사람이 이제 초인적인 힘을 발휘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약간 풀어진 상태로 쓰면은 잘 안 되더라고요. 이상할 정도로. 이건 다른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거의 똑같아요. 마감에 쫓기면은 이상하게 작품이 좋아지더라 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 힘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 작가분들도 물론 있겠죠. 마감 때 글을 쓰는 게 무슨 작가냐? 라고 그냥 계속 쓰고 있어야 작가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어떤 접근 방식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자기 자신이 쓸 수 있을 때, 혹은 굳이 따지자면 잘 안 나오더라도, 소위 말하는 그 영감이 오지 않더라도 쓸 수 있어야 시를 쓰는 사람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래서 반대로 도망쳐요. 제가 이름을 2개를 쓰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시 쓰기 힘들면 음악하러 가고요. 음악하다가 이제 도망가고 싶으면 문학 쪽으로 약간 도망을 가고, 그런 게 있는데, 결국 이제 마감에 이제 끄트머리에 섰을 때, 결코 도망갈 수 없을 때에는, 근데 재미만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작품의 그 완성을 지었을 때, 소위 활용정정을 했을 때 카타르시스가 엄청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예술이라는 마약은 거기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딱 이걸 했을 때 느끼는 그 감각을 다른 데서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그만둘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그 힘으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네. 다른 건 없는 것 같고 시와는 별개로 이제 음악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창 제가 그 밴드 할 때 베이스를 연주를 했었거든요. 근데 베이스를 치다가 당시 이제 선생님이 너 시 쓴다 그랬지. 근데 베이스도 쳐? 넌 굶어 죽으려고 작정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하나라도 뭐 글 쓰는 거를 방송계로 방송 작가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음악 하는 거를 대중음악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지 이걸 골라서 한다는 건 너는 끝장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는 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태에 가까워요. 시를 쓰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소설은 소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지만 아예 직업적인 요소가 없거든요. 시인이란 단어 자체에는. 그래서 음악 쪽으로 좀 그런 것들을 넣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거면 원래 인디 쪽에 있었으니까 아예 대중음악으로 가자. 저쪽은 비즈니스의 세계니까 라고 해서 작곡 작사를 공부를 하다가 어떻게 이제 요 일을 따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해볼 수 있는 건 작사 쪽으로 그래도 프로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작사 그냥 검색을 해봤더니 학원이 있더라고요. 다녔어요. 왜냐면 뭐 1년 정도 배우면 이제 기회를 준대요. 그래서 거기서 기회를 받고 운이 좋게 거기에 이제 데뷔곡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픽스가 돼서 그 다음 몇 번 일을 해보다가 이제 또 좋은 기회들이 생겨서 회사랑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원래 문학 쪽에 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과서 시인밖에 몰랐고 음악 쪽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그냥 하고 싶어서 뛰어들다 보니까 많이 물어본 것 같아요. 막 그 학원 같은 데 가도 이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그랬던 게 난 잃을 게 없으니까 나를 미워해도 뭐 난 어차피 이 세계에 아무 발을 붙이고 있지 않았던 애니까 뭐 궁금한 거를 내가 안 물어보면 내 손해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서 그런 식으로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어떤 이제는 조금 어떤 연들이 생겼지만 인연들이 생겼지만 그래도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바로 물어보는 편이에요. 안 그러면 뭐 얻을 게 없더라고요. 이쪽에서. 일단 아까 그 영배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를 끼기 때문에 저도 그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학원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답답해 죽죠. 일단 듣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특히 지금은 대학교 수업 같은 경우는 아예 줌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양이가 듣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듣고 있는지 강아지가 듣고 있는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이제 채팅이나 이제 말로 잘 듣고 계시죠? 이걸 물어봐도 리액션이 없으면 전혀 모르겠어요. 벽 보고 말한다는 느낌이 가장 큰 것 같은데 근데 그 부분을 제외하면은 시인으로서라고 한다면 시인으로서 바뀐 일상은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혼자 쓰는 것이고 어떤 마감 같은 것도 메일로 주고받고 작사가로서도 거의 바뀐 건 없어요. 다만 이제 그 라이팅 캠프나 그 만나서 어떤 기획 회의를 하기 좀 어려워졌다는 점을 제외하면은 그나마 그건 있죠. 이제 스튜디오에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작곡 쪽인데 이쪽으로는 이제 노래를 부르고 해야 되니까 그게 조금 어려워진 거를 제외하면은 원래 이런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봤을 때는. 다만 학교 혹은 특강, 행사 이런 것들이 없어진 것은 이제 조금 아쉽지만 이거는 꼭 이 업계라서가 아니라 모두가 그렇잖아요. 어디나 지금 다 취소되고 있고 열 수 없고 그렇게 된 상황이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여기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일상에 있어서는. 일단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다양해진 시대잖아요. 요즘은 어떤 예술을 누가 하고 있느냐가 별로 중요하기보다는 그냥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이 했을 때 어떤 화학작용이 발생을 할까, 이런 시대인 것 같아요. 누구랑 누가 같이 하게 될지도 알 수가 없고, 누가 어떻게 이제 했을 때 이 작품이 다시 재해석이 되느냐도 다양하게 있어서, 근데 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시 같은 경우도 조금 어렵다는 인식들이 강했지만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쉽게 쓰여진 어떤 그 시들에 대해서 뭐 안 좋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뭐 SNS 시라든지. 저는 그래도 그런 것들의 긍정적인 효과는 시라고 이름이 붙었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단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SNS 시랑 이 흔히 말하는 이런 현대시, 이건 장르를 다르게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웹소설하고 그 순수문학을 같은 장르로 두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지 존중을 하면 되는 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시라고 이름 붙은 것이 너무 어렵지만은 않게 그렇게 흘러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전 그건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시민분들의 어떤 시를 받아서 다시 음악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이게 이렇게 되네? 내가 그냥 글을 쓴 것이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이 되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다양하게 퍼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저는 시랑 음악 쪽에 있으니까 이 두 분야의 콜라보는 좀 자연스러운 편인데, 시인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형태다 보니까 대부분 시인들이 다른 직업이 있으세요. 사진작가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대표적으로 그 유아 작가님만 해도 유명한 감독님이시잖아요. 워낙 유명한 감독님이시고 너무 많죠. 도종환 시인님은 뭐 장관님이시잖아요. 뭐 그렇게 다양하게 이제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많이 재밌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단어를 두고 이미지적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사진작가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시는 화가 뭐 아니면 웹툰 이런 거 그리시는 분들이 주로 그렇고, 저는 정말 많이 넘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측면에 있어서 사실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좀 아직은 매니악한 느낌을 주는 게 있죠. 요 시로 출발을 한다든지 아닌 인디적인 어떤 예술 장르들이 결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좀 어렵다, 아니면 뭐 하는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거부감 같은 것을 좀 주나 봐요. 그게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도는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가까워지는 시도로 이제 정말 지하철 스크린도어 그런 치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런 일상에 좀 녹아들 수 있는 방식들이 들어간다면 좀 가깝게 이제 여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회사마다도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고요. A&R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게 좀 큰 회사 같은 경우는 A&R이 팀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그 아티스트 별로 붙어 있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좀 이제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A&R이 몇 명 없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너무 차이가 커서 뭐라고 하나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것 같지만, 일단 저는 엔터테인먼트랑 아티스트를 처음에 보고 분석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회사의 색깔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SM이면 SM식의 방식, JYP면 JYP의 방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보고, 뭐 화자도 똑같을 수가 없겠죠. 그 뭐냐면 뭐 슈퍼주니어와 엑소가 똑같은 말투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소리를 엑소가 했다가 난리가 나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쵸. 그 반대도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아티스트 색깔 같은 것들도 주요한 것 같고, 만일 아티스트랑 직접 소통을 해서 곡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 친구가 뭘 원하는지를 가장 먼저 보는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뭐 그쪽 대표님의 뜻에 따라도
바뀌기도 하지만 주로 그거 같아요. 그리고 트랙에 담겨있는 이 의도 같은 것들 네, 그 정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 앨범을 내야만 하는 이유가 뭔지 그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전까지 앨범에선 이런 이야기들을 담았는데 다음은 뭐 싱글로 내면 싱글 혹은 미니 앨범이나 그 풀앨범을 내는 이유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뭐 장난 아니죠.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엑소는 엑소 플래닛에서 온 친구들이며 NCT가 이제 음악으로 어디에 있어도 이제 소통이 가능한 막 그런 새로운 컬처를 이제 만드는 그런 것이라든지 네, 다 알고 있어야만 하고요. 그거를 고스란히 넣을 수는 없죠. 단어나 이런 것들을. 근데 그걸 알고 그 팀의 색깔을 알고 접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줄이라도 넣으면 이제 이 팀만이 할 수 있는 곡이다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의 가사는 다 그냥 평범한 발라드예요. 근데 12월의 기적이라는 곡을 보면 이 초라한 초능력 이젠 없었으면 좋겠어라는 가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허용이 되는 게 그들이 각자 초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가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어떤 세계관에 대한 이해도는 팬들이 더 도와줍니다. 나무위키 같은 데에 막 올려주더라고요. 확장을 해서 이해를 못했던 걸 이해를 시켜주세요. 저희도 막 회의하다가 새삼 알게 되는 것도 있고 아무튼 그런 게 오히려 재미로 느껴야 되는 것 같아요. 유치하다 이런 식으로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유치하죠. 유치한 경우는 유치하지만 저는 그 유치함마저 즐길 수 있어야 진정한 중2병의 마스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2병이 나오면 끝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쪽 세계도. 제가 그 샤이니 드라이브란 곡을 쓸 때 거기 후렴구 가사에 초록빛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푸른빛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신호등의 저 색깔을 초록빛이라 한 이유는 샤이니의 팬덤의 색깔을 보시면 초록색이에요. 녹색 이런 색이어서 그래서 그렇게 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의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은 게 아마 저도 그렇고 이쪽 소위 말하는 문단이라고 하는 데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계속 바뀌려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되게 꽉 막혀 있는 곳이었을 시기도 아직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신춘문예 신인상이라고 한다면 최소 몇백 명, 1000명 넘는 데서 이제 한 명만 뽑아요. 1등밖에 안 뽑잖아요. 네. 얼마나 부족이에요. 2등은 그렇다고 못 쓴 걸까요? 10등도 잘한 걸 거예요. 분명 다른 색깔을 갖고 있어서 심사위원 눈에 못 들어서 못 뽑히는 것도 충분히 있을 텐데 근데 제도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옛날에 추천제라는 것도 있었고 뭐 추천제도 그런 이제 여러 번 눈에 들면은 추천을 해서 발표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그런 제도였다면 지금은 독립잡지 같은 어떤 형태로 나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아니면 책 한 권을 통해서 아예 옛날 그 몇 년 전에 이제 3인 출판사라는 곳을 통해서 유진목이라는 시인분이 책 한 권을 내면서 나왔죠. 굳이 따지자면 그것도 그분의 첫 책은 아니에요. 첫 번째는 문학과 죄송사라는 곳에서 이제 책을 냈었는데 그건 일종의 약간 키치한 문화처럼 여겨지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그런 게 덜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다양한 시도가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재단을 하는 것이 맞느냐, 누구나 예술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것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 또 반대로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수준은 누가 보증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더 이제 공부를 해야만 하는 장르인 것은 맞으니까 저는 그런 것들은 그냥 맡기면 된다고 생각해요. 독자들에게. 작가들은 그냥 자기 작품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될 일이지 그 모든 것들을 작가들한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등단제에 그나마 장점이 있다면 상금과
그리고 그게 있어요. 전 이건 등단한 작가들도 또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해요. 100% 다 떨어질 거예요. 저희도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 하거든요.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딱 돼서 크게 지면에 나왔고 시상식 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어떤 것을 이뤘다는 성취감을 줘요. 그 장점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사실 이 제도가 그렇게 유용하다고만은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다양한 모든 것들이 계속 더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와도 당연히 작가고 이렇게 발표해도 당연히 작가니까 저는 더 신춘문예 신인상 이런 것들이 무의미해져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무턱대고 없애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없애는 것도 추세였는데 이게 그거를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그쵸. 잃는 거잖아요. 갑자기 뺏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낼 데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열심히 써온 사람들한테 저는 그 장을 없애진 않았으면 좋겠고 장을 이것저것 열어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왠지 TV를 보면 그 숫자가 와닿지 않는 시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확진자 그리고 이렇게 불안한 세계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 같은데 모두 각자의 건강을 챙긴다면 결과적으로는 건강하게 다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거 같아요. 그냥 타인과 어떤 세상을 대한 그런 것도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되니까 네, 모두 집에서 네,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